개념부터 보자. 대응과 함수. 먼저 대응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해볼게. 자, 이거 뭐냐면 집합이야. 얘는 집합 x, 얘는 집합 y. 얘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얘는 6, 7, 8, 9, 1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자, 이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불러. 집합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이렇게 짝지어주는 것, 이걸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x에서 y로의 대응들 중에서 이렇게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인 경우,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인 경우, 그 대응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른다. 다시, 두 집합 간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대응. 함수는 뭐다? 어떤 그 대응 관계를 중에서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인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이거 볼래? 자, 모든 x에 대해서 그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지.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함수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때는 함수 이렇게 배웠잖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입력값을 넣으면 출력값이 나오는 것, 이렇게 배웠지, 그렇지? 원래 함수는 뭐다? 두 집합 간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대응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 단원에서 집합을 배운 거야. 오케이? 다시,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일 때,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자, 이렇게 표현한다. x에서 y로의 함수 f. 여기에는 그 함수의 이름을 써주는 자리야. 이 함수의 이름은 f라는 소리지, 그치? 이해되니?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집합 x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집합 y를 공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함수인 거지.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오케이? 자, 내가 f1이라는 값을 구해볼게. 자, f1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값을 의미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 x의 원소 1이 함수 f에 의해서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를 의미해. 자, 정의역의 원소 1이 함수 f에 의해서 공역의 원소 누구한테 대응돼? 7한테 대응되지. 그래서 f1의 값이 얼마인 거야? 7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이런 값을 뭐라고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1에서의 함수값. 오케이? 자, f2는 정의역의 원소 2가 함수 f에 의해서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 2는 7로 대응되지. 얼마? 7. 또 2에서의 함수값도 7인 거지. 자, 그러면 생략해서 f3은 얼마? 9. 자, f4 얼마? 그렇지. 자, f5 얼마? 9. 여기까지. 자, 이 모든 함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내가 하나 만들어 볼게. 모든 함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자, 그럼 7, 9, 1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겠지. 자, 이런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른다. 치역. 치역. 치역이 뭐다? 모든 함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게 치역이다. 자, 그럼 치역은 항상 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 보통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너네들이 맨날 헷갈려하는 게
y를 치역이라고 생각하거든. y는 공역이다. 치역은 뭐라고? 모든 함수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게 치역. y는 공역이다. 치역이 아니라. 알았지?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함수란 본래 두 집합 간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대응에서 출발한다. 어떤 정해진 규칙성에 따라서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일 때 그때 x에서 y의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집합 y를 공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모든 함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개념 노트 보면 그 참고에 써 있는 말 볼래? 참고에 써 있는 말. 그러니까 문제에서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공역은 뭐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여기 형광펜 쳐놓자. 문제에서 별도로 공역이 주어지지 않잖아.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 뒤에 문제 잠깐 7번 볼래? 자, 7번 봐봐. 정역이 이럴 때라고 했지. 공역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소리. 공역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오케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거 예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 이거 첫 번째는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왜? 그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몇 개니까? 하나니까.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지. 자, 근데 얘는 자 3이라는 원소 볼래? 이 3이라는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몇 개야? 2개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얘는 그냥 대응이야. 함수가. 자, 얘는 지금 4라는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있어 없어? 없지. 함수가 되려면 그 x의 모든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가 있어야 돼. 4에 대응되는 y 원소가 없잖아.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없겠지. 얘는 그냥 대응이다. 오케이? 자, 여기서 치역은 뭐지? 모든 함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니까 1, 2, 3,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게 치역이다. 그럼 치역과 공역이 서로 다른 상황이지. 알겠지? 여기선 치역이 라는 말 하면 안 돼. 함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뭘 공부할 거냐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공부할 거다. 어떤 경우에 두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걸 공부를 할 거야.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함수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어. 첫 번째,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요. 아까 내가 함수 표현할 때 그 주머니 2개 그려서 표현했지. 집합 주머니 2개 그려서 두 집합이 서로 같아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일치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인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자, fx는 뭐라고 하지? x 자, gx는 x 세제곱이야. 자, 이때 두 함수 f, g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확인해 볼게. 자, 일단 정의역은 서로 같지. 자, 그리고 별도로 언급이 없으니까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겠지? 그럼 공역도 서로 같지. 첫 번째 조건 만족시키지. 자, 두 번째 조건만 만족시키면 서로 같은 함수지.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두 함수의 함수값이 일치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두 함수값이 일치하고 0에서도 두 함수의 함수값이 일치하고 1에서도 두 함수의 함수값이 일치하면 f랑 g라는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지. 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어때? 서로 같지. 0에서 함수값도 어때? 서로 같지. 1에서의 함수값도 어때? 같지. 아, 그럼 서로 같은 함수네. 이거 이해되니? 함수 식이 달라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알겠니? 다시. 자,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그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두 함수의 함수값이 일치해야 된다. 알겠지? 그 대응 관계가 정확히 일치할 때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 대응 관계가 정확히 일치해.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다가 이 정역에 자, 원소 2를 추가해 볼게. 오케이? 자, F2는 얼마? 2. G2는 얼마? 8. 그럼 F2랑 G2 값이 서로 다르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정의역에 따라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함수가 되기도 한다. 정의역을 설정하기 나름이야. 이해되니? 이거 알아놓고 자, 그 다음 넘어간다. 자,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할 건데 여기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 정말 많이 중요하다. 자, 먼저 1대1 함수. 자,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돼. 정의입니다. 자, 함수 f가 1대1 함수일 때,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르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른 함수가 1대1 함수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도 달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자, 2차 함수. 자, 내가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볼게. 자, 그럼 이 두 점의 함수 값은 서로 같겠지. 그치? 원래 x 값이 서로 다르지. 근데 함수 값이 서로 같네. 이해돼?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겠네.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도 달라야 1대1 함수인데 x 값이 다른데 함수 값이 같잖아.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치? 자, 그럼 어떤 경우에 1대1 함수가 될까? 감소하려면 계속해서 감소만 하고 증가하려면 계속해서 증가만 해야겠지. 그래야 1대1 함수가 되겠지. 그래야만 y의 원소 하나당 x의 원소 한 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y의 원소 한 개당 x의 원소 한 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를 수밖에 없지. 이해되니? 자, 이런 함수들을 뭐라 불러? 감소함수,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자,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대표적인 1대1 함수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다시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라고?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른 함수. 요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의미를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른 함수.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 x 값이 달라도 함수 값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감소할 거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되거나 증가할 때는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y의 원소 한 개당 x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되기 때문에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놨다.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y의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y의 원소에
x의 원소가 한 개가 되어야 돼. y의 원소 하나에 x의 원소 한 개가 되어야 돼. 그래야만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이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y의 원소 하나에 x의 원소 한 개가 된다고 해서 이름이 1대1 함수다. 오케이? 이런 거 1대1 함수일까? 이런 거? 봐봐. 내가 x축이랑 평행한 직선 그려볼게. 이거 세 점 봐봐. x 값은 서로 다르지. 근데 함수 값이 서로 같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었어? 없겠지. 1대1 함수가 아니다. 자, 이런 경우 볼래? 뭐 그러지? 이런 함수 그럴까? 이런 함수? 이거 우리 그 배수 시간에 배운 지수 함수지, 그치? 얘는 1대1 함수인가? 얘는 1대1 함수 맞지? 자, y의 원소 하나에 x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되지. 그래서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를 수밖에 없지. 얘는 1대1 함수. 알겠는가? 1대1 함수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1대1 함수를 이렇게 기억해도 돼. 자,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지. 자, 이 녀석의 대우가 어떻게 돼? 이거 부정해서 순서 바꿔주면 되지. 함수 값이 같을 때 x 값도 같은 함수. 요게 1대1 함수.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잖아. 그럼 이 녀석의 대우가 지금 함수 값이 같을 때 x 값도 같다지. 이것도 또 다른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기억해도 돼. 함수 값이 같을 때 x 값이 같은 함수. 얘 봐봐. 함수 값이 같지만 x 값은 다르지.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지? 얘는 함수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을 수밖에 없지. y 원소 하나당 x의 원소 한 개가 되는데. 의미 이해되니? 조금 더 예시를 볼까? 이거 볼래? 자,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달라야 되는데 x 값이 다른데 함수 값이 같잖아.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지. 또 내가 이렇게도 설명했지. 1대1 함수가 되려면 y의 원소 하나에 x의 원소 한 개가 되는 데야. 근데 지금 y 원소 하나에 x 원소 몇 개 되는 데니? 두 개.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겠지. 얘는 그냥 뭐다? 그냥 함수다. 그죠? 알겠지? 자, 그리고 이어서 자, 그리고 그 1대1 함수들 중에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봐. 이게 뭐라고? 1대1 함수들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 자, 이거 볼까? 자, 우선 얘는 1대1 함수가 맞지. y 원소 하나에 x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되지. 그렇지? 1대1 함수 맞지. 근데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어. 왜? 치역과 공역이 다르니까. 그치? 지금 치역은 뭐야? A, B, D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공역은 A, B, C, D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치역과 공역이 다르지.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 근데 옆에 있는 예시 보면 여기가 중요하거든. 옆에 있는 예시 보면 일단 1대1 함수가 맞지. y의 원소 하나에 x의 원소가 한 개씩만 대응되지.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도 같지. 얘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자, 여기를 잘 봐야 된다 이제. 편의상 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해볼게. f라고 붙여볼게. 자, 지금 봐봐. y의 원소에 지금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지. 다시 봐봐. y의 각 원소에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지. 아, 그러면 y에서 x로의 함수도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어떤 경우에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어? 그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야. 그치? 여기 봐봐.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한 개지. 그치? y에서 x로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자,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y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를 그 함수의 역함수라고 부르고, 자, 어떻게 읽냐면 f의 인버스라고 읽는다. 인버스. 그 영어 단어 인버스. 이게 뭐 반대의 이런 뜻이지. 역의 이런. 역함수는 별거 없다. 다시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가 돼서 y에서 x로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되고, 그 함수를 뭐라 부른다? 역함수라고 부른다. 역함수. 자, 봐봐. f1이 얼마야 지금? c지. 1은 함수의 f에 의해서 공역의 원소 c로 대응되지. 그다음에 역함수는 대응 방향이 정반대지. 그치? 그러면 이 c라는 원소는 그 역함수에 의해서 누구한테 대응돼? 1한테 대응됐지. 그럼 f의 인버스 c가 얼마? 1인 거네. 그치? 알겠지? 또? 자, 지금 f2가 a지. 자, 2가 함수 f에 의해서 a로 대응되지. 그러면 a는 그 역함수에 의해서 누구한테 대응돼? 2로 대응되겠지. f의 인버스 a가 얼마? 2. 이게 된다? 자, f3이 b지. 3은 함수 f에 의해서 b로 대응되지. 그러면 b는 그 역함수에 의해서 누구한테 대응돼? 3으로 대응되겠지. f의 인버스 b가 얼마? 3. 역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원함수랑 대응되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원함수랑 대응 방향이 정반대다. 그래서 이름이 역함수야. 대응 방향이 거꾸로라는 뜻에서 1이 원함수 f에 의해서 c로 대응됐다면 c는 역함수에 의해서 1로 대응된다. 대응 방향 정반대. 2가 원함수 f에 의해서 a로 대응됐다면 a는 그 역함수에 의해서 2로 대응된다. 대응 방향 정반대. 3이 원함수 f에 의해서 b로 대응되면 b는 역함수에 의해서 3으로 대응된다. 대응 방향 정반대. 역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원함수랑 대응 방향이 정반대다. 오케이? 이게 가장 큰 특징. 자, 지금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지. 역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야? y에서 x로의 함수지. 역함수는 그 역함수 입장에서 y는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x는 뭐가 되고? 공역이 되고. 원함수랑 역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은 당연히 정반대가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프린트 읽으면서 정리해볼 것 같지? 자, 이거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y에서 x로의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그 함수 f의 역함수는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되는 함수다. y에서 x로의 함수는. 역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원함수랑 대응 방향이 정반대. x가 원함수 f에 의해서 y로 대응됐다면 y는 역함수에 의해서 x로 됩니다. 이해되니? 봐봐,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 정말 쉽거든? 자, 42번. 자, f의 인버스 3 구해볼까? f의 인버스 3. 역함수는 뭐라고?
원함수랑 대응 방향이 정반대인 함수. 자, 2가 함수 f에 의해서 3으로 대응됐지? 그러면 3은 역함수에 의해서 누구한테 대응돼? 2로 대응되겠지. f의 인버스 3 얼마다? 2. 알겠나? f 2는 3. 답이 5네. 알겠니?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함수잖아. y가 정의역이고 x가 공역인 함수지. f의 인버스 3 얼마? 2. 오케이? 그 위에 거 볼까? 41번. 자, f의 인버스 5 구해볼까? 역함수는 대응 방향이 원함수랑 정반대라고. 자, 그럼 5는 역함수에 의해서 누구한테 대응돼? 1로 대응되겠지. f의 인버스 5 얼마? 1이다. 거꾸로라고 기억하면 돼. 거꾸로. 원함수랑 다 거꾸로다. 정의역이랑 공역도 정반대. 대응 방향도 정반대. 오케이? 다시 요거 예시 좀 다시 볼게 한번. 자, 그럼 일반적인 1대1 함수에서는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을까? 봐봐.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이 y의 각 원수에 대응되는 x의 원수가 오직 하나가 있어야 되지. 자, 치역과 공역이 다르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처럼. 그러면 자, 이 c라는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 있어 없어? 없지. y에서 x로의 함수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오직 어떤 경우에만 역함수를 갖는다? 1대1 대응인 경우에만. 1대1 대응인 경우에만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가 되기 때문에 y에서 x로의 함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오직 1대1 대응에서만. 그치? 이해할 수 있지? 일반적인 함수에서 역함수를 정의할 수 없어. 알겠지? 이런 거만 볼래? 얘가 역함수, 여기서 역함수를 정의하려면 이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b라는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 몇 개니? 아, 2개지. 역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다. 오직 1대1 대응에서만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알겠니?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풀어볼게. 자, 43번. 여기다가 별표 2개만 씌자. 자, 이 문제 보면 자, x에서 y로의 함수 fx라고 했지. 그럼 함수 fx의 정의역은 누구? x. 공역은 y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다. 자, 그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 역함수를 갖는다고? 1대1 대응일 때. 따라서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fx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지. 그치? 1대1 대응이라는 말이다. 자,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이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일치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저 fx, 3x 빼기 2는 1대1 함수인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다. 자, 일단 얘 기울기 양수지. 그럼 증가하는 직선, 증가함수지. 이것 자체로 1대1 함수지. 오케이? 치역이랑 공역이 같기만 하면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를 갖는 거지. 자, 치역이 뭐라고? 모든 함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오케이? 자,
자, 그럼 치역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함수값에 범위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자, 근데 이 범위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지지. 맞지? 자, 따라서 잘못 밑에 써야 돼. 자, 따라서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필요하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필요하다. 최대값과 최소값 구할 때 우리가 뭐 그렸지? 그래프 그렸지. 그래프 그려야지만 어떤 x값에서 함수값이 가장 크고 작은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를 그려야 돼. 자, 그려볼게. 그냥 증가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버리면 된다. 그치? 자, 근데 지금 정의역이 1 이상 2 이하의 실수지. 요 구간만 보는 거지. 이해되는가? 1 이상 2 이하가 정의역. 요 구간만 관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x가 2일 때 함수값이 가장 크지. x는 2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 최대값이 얼마? 2 대입해주면 4. 자, x는 1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지. 그 최소값이 얼마? x를 1 대입해주면 1. 되니? 아, 그럼 함수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1 이상 4 이하가 되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치역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랑 뭐랑 같아야 돼? y랑 같아야 되지. 즉 얘가 뭐랑 같아야 돼? a 이상 b 이하랑 같아야지. 따라서 a가 얼마다? 1이고 b가 얼마다? 4다. a 곱하기 b가 4네. 다시 역함수를 갖는데 어떤 경우 역함수를 갖는다고? 1대1 대응인데. 그래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야. 그 말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거지. 자, 근데 이 fx는 직선이니까 이것 자체로 무조건 1대1 함수지. 따라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기만 하면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치역을 구할 건데, 치역은 모든 함수값들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지. 그래서 이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이 수학에서 범위라는 개념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지지.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따라서 뭐 해야 된다? 그래프 그려야 된다. 미적분까지 좀 이어진다. 그 생각이. 자, 지금 정의역이 1 이상 2 이하지. 1 이상 2 이하의 실수에 대해서만 관찰해주면 돼, fx를.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당연히 x가 2일 때 최대가 되고 x가 1일 때 최소가 되지, 함수값이. 자, 최대값은 2를 대입해서 4, 최소값은 1을 대입해서 1. 따라서 그 함수값의 범위가 1 이상 4 이하. 이게 치역이다. 치역. 근데 치역과 공역이랑 같아야 되지. 공역은 y라고 했지. 그러면 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자, a가 1, b가 4. 자, a 곱하기 b가 4다. a. 내용 하나만 더 보실게. 자, 이거 지운다. 자, 어떤 함수 f가 1대1 대응이래. 그럼 뭘 가져? 역함수를 갖겠지. 자, 정의역의 원소 a가 함수 f에 의해서 b로 대응된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일단 fa가 되지. 여기가 되지? 자, 그러면 요 b는
그 역함수에 의해서 누구한테 대응돼? A에게 대응되지. 자, 그럼 F의 인버스 B는 얼마인 거야? A인 거지. 다 했다. 자, FA가 B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함수 fx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A 콤마 B를 지난다. 그치? 자, F의 인버스 B가 A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F의 인버스 X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B 콤마 A를 지난다. 자, 이런 거지. 원함수가 A 콤마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콤마 A를 지난다. 여기까지 됐니? 자, 이 A 콤마 B랑 B 콤마 A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 Y는 X 대칭. 그치? Y는 X 대칭 관계에 놓여 있지. 그럼 이런 말인 거네. 역함수는 어떤 점들을 지난다? 원함수가 지나는 점들을 Y는 X 대칭 이동시킨 점들을 지난다. 오케이? 그렇다는 말은 원함수랑 역함수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놓여 있다는 말이겠지. 역함수가 지나는 점이랑 원함수가 지나는 점을 비교해봐. Y는 X 대칭 관계에 있잖아. 역함수랑 원함수 그래프가 당연히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놓여 있겠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자 45번 봐봐. 지금 45번에서 함수 fx가 주어지고 그 역함수 그래프의 x절편이랑 y절편 구하라고 했거든. 저 역함수 그래프를 구해야 되지. 자, 근데 원함수랑 역함수랑 어떤 관계에 있다고? y는 x 대칭 관계에 놓여 있다고 했지. 그럼 원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어떤 함수를 얻을 수 있다? 역함수를 얻을 수 있다. 자, y는 x 대칭 이동 어떻게 했었지?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었었지. 자, 그러면 x는 4y 더하기 3이네. 그치? 자, 근데 우리는 함수를 정리해 줄 때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y 빼고 다 이항시켜야지. 자, 그럼 y가 4분의 x 빼기 3이 되지. 이게 바로 뭐다? 그 함수 f의 역함수다. 오케이? 역함수다. 자, 그러면 x절편 얼마? y자리에 0 대입해주면 3. y절편 얼마? x자리에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지? 이해를 해야 돼. 역함수는 원함수랑 대응 방향이 정반대인 함수라고 했지. A가 원함수에 의해서 B로 대응되면 역함수에 의해서 B는 A로 대응되지. 따라서 원함수 fx가 A, B를 지날 때 역함수는 B, A를 지나지. 역함수는 원함수랑 y는 x 대칭 관계에 있는 점들을 지난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y는 x 대칭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원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그때 얻어지는 함수가 역함수다. 알겠니? 이해를 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다. 보통 그 역함수 물어보면 y는 x 대칭이라고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틀렸어. 역함수를 물어보면 한 줄로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원함수랑 대응 방향이 정반대인 함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y는 x 대칭 관계에 놓여 있는 거야. 오케이? 쉬었다 했다.